저는 84된 노인 권두식입니다.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성남 일대에서 산업자동화 기계회사를 일궜습니다. 40년 넘게 제조업 분야에서 일했고 이제는 은퇴하여 소일거리로 은행 일을 직접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인일 뿐이지만 실상은 현금과 주식, 부동산을 포함해 3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숨은 부자입니다. 화요일 아침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판교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규칙적인 생활은 여전히 제 삶의 중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지만 저는 아직도 직접 은행을 찾아가는 게 편하고 익숙합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제 세대의 방식이지요. 평소처럼 검은색 모직 코트에 회색 모자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하지만 검소합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젊은이들은 모두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교역에 내려 10분쯤 걸어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곳은 제가 20년 넘게 다녀온 곳입니다. 강남 못지않은 자산가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지요. 익숙하게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저를 응대하던 김 과장의 자리에 낯선 얼굴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지요. 나이가 30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직원은 웃는 얼굴로 물었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성급함이 느껴졌어요. 펀드 이동 내역 좀 확인해 주이. 제가 말했더니 그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고객님, 요즘은 이런 건 앱에서 직접 보셔야 해요. 스마트폰 뱅킹 사용하세요? 직원의 말투에서 약간의 무성의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네. 그래서 은행에 직접 오는 거야. 제 말에 직원은 한숨을 살짝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여기는 VIP 창구인데 순번표 안 뽑고 기다리셨나요? 일반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쳐다봤어요. 마치 규칙을 모르는 어리석은 노인처럼 말이었죠. 입꼬리가 저절로 내려갔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지갑에서 VIP 전용 카드를 꺼내 보려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괜히 보여주면 저 직원은 더 민망해질 테니까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어요. 내가 여기 20년 다녔는데 말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은행을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싸늘했어요.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엇인가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온 후 침대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부를 쌓아왔지만 오늘처럼 허무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돈은 있어도 존중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돈 모은 게 아닌데 혼잣말을 하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팩스 기계가 놓여 있었죠. 디지털 시대지만 저는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는 9세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구식 방법이 제게 힘을 실어줄 거였어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고객명 권두식, 전 계좌 해지 및
잔액 312억 원 전액 이체 요청. 글자 하나하나에 제 의지를 담았어요. 종이를 팩스기에 넣고 은행 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계가 삐소리를 내며 문서를 전송했죠. 끝이 났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을 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자.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은행이었습니다. 그냥 두었죠. 5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받았습니다. 권두식 고객님 되십니까? 저는 은행 본사 최상위 고객관리팀 팀장 박지민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제 보낸 팩스 때문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제 보내주신 요청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직접 뵙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내 뜻은 이미 팩스로 전달했으니까. 전화 저편에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그들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지점에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 회장님께서는 성남 지역 자동화 시스템 창업 1인자이시더군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제 귀에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할아버지 취급을 받았는데 말이죠. 세상은 참 냉정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셨을 테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판교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그중 몇 개는 제가 설비를 공급했던 회사들이었습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이곳에서 사업을 일구며 살아왔죠. 처음 공장을 지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땅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은행 지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몰라보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정중히 고개를 숙이는 지점장을 보며 씁쓸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어제의 그 무시당했던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지점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집은 넓지만 화려하진 않았죠. 오히려 소박한 편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따라드렸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312억이라는 큰 자산을 맡겨주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것이 돈 때문인지 진짜 반성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배우는 것 같군. 제 말에 지점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가 그 직원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실수의 대가가 얼마인지 깨달은 차이일 뿐이죠. 저는 집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본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군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휴대전화 화면에는 무수한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은행 관계자들이었죠. 본사 임원급들까지 저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겠지요. 아침 신문을 펼쳐보니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교은행, 노인 고객 홀대로 300억 대형 고객 이탈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문에까지 났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은행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흘린 모양이었죠.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이제 은행들이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들 알아야 합니다. 라는 댓글과 디지털화가 좋긴 한데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는 왜 없는 거죠? 와 같은 수많은 공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게 공감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은행이 난처해질 것 같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언가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본사 부행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워두었죠. 단순히 사과를 받는 것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었죠.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죠. 몇 주 전부터 틈틈이 적어두었던 어르신 전용 응대 개선안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은행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정리해 둔 것이죠. 이제 이걸 실천할 때가 왔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양복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바라보았죠. 84세 노인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 같았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다시 활력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은행 본사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본사 임원들이 먼저 사과문을 발표했고, 그리고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모든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권두식입니다. 84세의 평범한 노인이자 3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고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어르신 전용 응대 개선안입니다. 단상 위에서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개선한 내용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첫째, 어르신을 위한 전담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 직원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 고령층의 필요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응대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사 임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죠. 둘째, 모든 지점에 돋보기와 보청기 같은 보조도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한 우선 상담 창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교육 매뉴얼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말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위해 어제부터 준비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 10억 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개선안이 실제로 얼마나 잘 시행되는지 직접 지켜보며 판단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소리였죠.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란 결국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도구일 뿐이구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본사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와서 저를 맞이했죠. 놀랍게도 이번엔 진심 어린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제 인식이 달라진 것일까요?
어쨌든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제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하지 못한 점 정말 부끄럽습니다. 은행장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죠. 저 같은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이 일을 통해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사회에서 잊혀지는 느낌, 그 소외감이 저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로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저를 주목하고 있었죠. 인간관계란 참 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내게 보내는 시선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일까?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제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고 있었죠. 판교 거주 억만장자 노인, 은행 서비스 개선 위해 10억 기부 약속이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이 낯설었죠. 하지만 이번 일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제안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은행은 실버존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가 그쳐서 다행이었습니다. 천천히 샤워를 하고 정성스럽게 면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죠. 오래전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 때 맞춘 것이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라면 지금 제 넥타이를 매주며 웃었을 겁니다. 10년 전 먼저 떠난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녀도 이런 변화를 보면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84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청년 같았습니다. 아내는 늘 그 눈빛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개소식에 늦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은행은 제 제안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전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든 지점에 돋보기와 보청기 같은 보조도구를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실버존이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제가 내리자 은행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이제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낯선 시선이 따가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단상 위에서 은행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실버존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행장은 저를 혁신의 주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제게 마이크가 넘어왔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말도 있었지만 그 순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냈고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연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는지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던 노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테이프 커팅식을 마치고 실버존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공간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글씨가 큰 안내문과 돋보기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담 직원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노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제 담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입금이나 출금 도와드릴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50억만 맡겨볼게.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담당 직원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긴 저에게 50억이란 그저 숫자에 불과했으니까요. 조용한 은행 로비를 걸어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어서서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경험이라 어색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니 그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라면 제 작은 용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벌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러움이 폭발한 순간이었던 거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뉴스에서 봤어요. 대단하십니다. 별거 아니다. 그저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다음 달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가려고 해요. 그때 뵐게요.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은행 내부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제안한 개선안을 검토하던 중 한 젊은 직원이 노인들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었죠. 그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그 직원의 표정이 변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깨달음이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흔히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나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할 테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70대 중반쯤 되시는 분입니다. 권 회장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네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은행에 갔다가 무시당한 적이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에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불평 없이 참아왔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은행들도 노인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 하나의 작은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세상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돈, 명예, 권력? 저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제가 원하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았죠.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니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에게 말했죠.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을 켜니 제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심지어 출판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까지 왔어요. 세상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관심이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공원을 산책하기 좋은 날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가치 역시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은행으로부터 온 초대장을 받고 또다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과 다른 특별한 행사였지요. 은행이 전국 지점을 대상으로 실버존을 확대하는 선포식이었는데 저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무시당하는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자동차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내려서니 기사가 공손히 인사하더군요. 이전에는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았을 텐데 말입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할 말을 정리했지요. 은행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입구에는 노인 친화 금융 서비스 선포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중에는 다른 은행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이제 이 변화가 한 은행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단상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은행장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보았지요. 그들의 시선에서 존경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과분한 대우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동안 묵묵히 살아온 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연설이 끝나고 저를 명예 고문으로 위촉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위촉장을 건넸지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누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다니 놀랍습니다.
노인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단 한 곳, 노인 문제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의 요청만 받아들였지요. 그들의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을 뿐이지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 오랜 친구 이 회장이었어요. 두식이 대단하다. 너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들도 좀 떳떳해졌어. 과찬이야. 나는 그저 내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야. 아니야, 네가 한 일은 정말 중요해. 요즘 노인들이 점점 소외되고 있잖아.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마치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네가 목소리를 내주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준 거지. 이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우리 같은 노인들은 그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도 한 시대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에 의미를 부여해 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멋지게 해나가고 있었지요. 저는 은행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 약속대로 실버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정장을 차려입고 오랜만에 제가 무시당했던 판교 은행 지점을 찾았죠. 마지막 방문 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 지난 2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작은 항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 친화적 금융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죠. 판교역에 내려 은행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오늘은 기분 좋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실버존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큰 글씨로 쓰인 안내문, 돋보기, 보청기, 편안한 의자들이 보였어요. 제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몇은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했죠. 지점장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지점장의 안내를 따라 실버존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공간이었죠. 글씨가 큰 안내서, 손떨림이 있는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펜,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존중과 인내심이 담긴 표정으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VIP 창구에 앉자 새로 배정된 담당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예전 그 직원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이 변화가 단순히 제 신분이 알려졌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오늘은 50억만 맡겨볼게.
나머지는 좀 더 지켜보지. 직원은 제 농담에 가볍게 웃으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노인 고객들도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많은 직원들이 일어나 저를 배웅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뒤돌아보니 그들은 여전히 서서 제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VIP는 돈이 아니라 존중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이 깨달음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철 안에서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300억 원의 자산가인 제가 여전히 전철을 타고 다닌다는 게 아이러니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검소한 습관이 제가 오랫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열어보니 여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는데 한 노인의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권 회장님, 저는 77살 김철수라고 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은행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저 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84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좋아했을 텐데. 그녀는 늘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이렇게 의미 있게 채워질 줄은 몰랐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